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시간을 더 열어둔 4월 25일 세계의 시선은 다시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서 더 조용하지만 훨씬 무거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기를 사달라고 손을 내미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줄을 서서 바라보는 방산 국가로 올라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고 이제 진짜 승부는 기체가 아니라 그 심장인 국산 전투기 엔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까지 6나라뿐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략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절대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약 80%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프레드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는 세 기업에 집중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독점 구조 안에서 20년을 버텼고 이제 그 벽을 스스로 깨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입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 라이선스 기반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완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정비와 부품 조달도 미국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산 T-50 고등훈련기조차 미국산 엔진 없이는 비행할 수 없었던 경험은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엔진 하나가 없으면은 완성된 항공기도 땅에 묶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직접 만들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원을 투입해 최대 추력 15,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는 F414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입니다. 이 계획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이유는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전체 국산화율은 88% 수준에 도달했고 터보팬 엔진 부품 국산화율도 64%에 이릅니다. 아직 미국산 핵심 부품이 남아있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64%에서 100%로 가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한 첨단 엔진 개념 설계 사업에서 두 기업은 모두 기술 검증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기본 설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두 회사를 무리하게 경쟁시키기보다 공동 개발을 통한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화는 항공기 엔진 부품과 생산 경험을 갖고 있고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축적한 초고온 소재와 냉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두 기술이 합쳐지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은 특히 큽니다. 이 회사는 1979년 F4 팬텀 전투기 엔진 생산을 시작으로 KF-16, F-15, K-50K F-21에 이르기까지 46년 동안 만기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업체를 3억 달러에 인수하며 엔진 케이싱과 회전체 제작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내 항공 엔진 부품 생산 네트워크도 110개 이상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약 250명 수준인 연구 인력은 2028년까지 8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항공 엔진 사업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투기 엔진을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올해 4월 한화는 항공 엔진 만기 생산 달성 행사와 함께 KF-21 전투기용 엔진 그리고 6세대 전투기용 차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까지 열었습니다. 약 400억 원을 투입해 5,000평 규모의 항공 엔진 전용 공장을 짓고 이곳에는 IoT와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자동 물류 체계가 들어갑니다. F414 엔진 생산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국산 전투기 엔진 생산까지 염두에 둔 공장입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중요한 축입니다. 두산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 회사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때문입니다. 15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을 견디는 냉각 기술, 특수 코팅 기술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핵심 기술과 겹칩니다.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의 정밀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가 약 2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복잡성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1500도 이상의 열을 견디며 수만 RPM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KF-21SE는 F414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는 약 1600 켈빈 섭씨로 환산하면 1527도에 달합니다. 이 온도에서
부품 하나가 흔들리면 엔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과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가 중요합니다.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는 금속보다 30%에서 40% 가볍고 내열성은 더 뛰어납니다. 한국은 최근 항공 엔진의 필수적인 내열 소재, 열차폐 코팅 공기냉각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고성능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한 핵심 문턱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램제트 엔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과 차세대 미사일 탑재용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한 국산 램제트 엔진의 내열 한계는 최대 2100도입니다. F414의 터빈 입구 온도 1527도보다 거의 600도 가까이 높습니다. 내열 온도가 올라갈수록 엔진의 신뢰성과 내구성은 크게 향상됩니다. 이 수치가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엔진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물론 개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험용 시제품과 전투기에 실제로 장착되는 상용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능, 경제성, 안정성, 내구성까지 모두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수년간의 시험과 개량을 거쳐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2025년쯤 본격 시험 단계에 들어가고 약 5년의 검증과 상용화 과정을 거친다면 2030년에는 국산 엔진이 KF-21에 실제로 장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KF-21 블록 3의 엔진 후보로는 영국 롤스로이스가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개발 중인 XG240 미국 F414 계열, 그리고 국산 엔진이 거론됩니다. F414 계열은 이미 KF-21과의 호환성이 검증되어 있고 약 12톤에서 13톤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계속 F414에 의존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도 계속 따라옵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 수출과 정비 개량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자주 국방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엔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의 열기를 줄여 적의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관련 배기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바이패스 엔진 공기터빈 시동기, 엔진 시동용 공합 조절 밸브,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같은 핵심 과제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해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쌓아올린 부품 국산화가 결국 64%를 100%로 끌어올리는 길이 됩니다. 이 변화는 하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2척의 신형 호위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X-4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KDX-4의 S밴드 레이더는 약 6,000개의 소자를 사용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국산 레이더가 약 1,000개의 소자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출력과 탐지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X밴드 다기능 레이더는 시스키밍 미사일 적 전투기 잠수함 잠망경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비로 거론됩니다. KV-LS 미사일 발사대에는 84기 이상이 될 것으로 언급됐고 최대 2,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겨냥하는 능력이 강조됩니다. 지상 전력에서도 국산화는 계속됩니다. K2 전차는 4차 양산 물량에 1,500마력급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안건이 제16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2028년까지 생산될 총 150대의 K2 전차에는 S&T 다이내믹스가 제조한 국산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기존 폴란드군 K2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함께 썼지만 이제는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국산으로 맞추는 완전한 파워팩 국산화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방공망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LEAMD의 전력화 시점은 2035년에서 2033년으로 2년 앞당겨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확보와 발사대 성능 개량 사업도 확대됩니다.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연장됐고 예산은 7,500억 원에서 1조 997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파급 효과는 군사 분야를 넘어갑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들이 자급할 수 있고 민간 여객기용 엔진 해상 발전용 파생 엔진 시장 진출도 가능해집니다. 2040년 이후에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위산업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일자리와 민간 기술까지 만들어내는 성장 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한국 전투기 전력은 세계 11위권으로 언급됐지만 최근에는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GFP 군사력 순위 5위, GDP 세계 12위, 수출 4위, 특허 5위라는 숫자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 국가를 넘어 고급 기술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0년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 군사력의 성장 궤도 재진입 시기를 2034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한국은 그 예상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30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항공 엔진 개발에 투입했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년 넘게 축적한 산업 기반 46년의 항공 엔진 생산 경험, 만기 이상의 생산 실적, 그리고 KF-21이라는 실제 플랫폼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함정 전차 방공망까지 스스로 완성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과정입니다. 이제 세계가 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엔진을 언제 실전 배치하느냐입니다.